신대래 논문통계분석연구원입니다. 제63강 스마트 페레스 프로세스 조절효과 분석 실습 1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통계 실습 16-1입니다. 프로세스를 이용한 조절효과 분석 실습이 되겠고요. 우리가 이용할 프로젝트는 프로세스 프로젝트 조절효과 분석 1이 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조절효과 검증을 실습하고 분석 결과를 제시하는 그런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 보시면은, 여기는 독립변수입니다. 지금 뭐죠? 강의 서비스 품질. 그리고 오른쪽은 학습자 만족도예요. 그래서 종속변수죠? 디펜던트 베리어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중간에 지금 이제, 즉 다시 말해서 강의 서비스 품질과 학습 만족도 간의 관계를 자기 효능감이 조절을 하고 있어요. 이 관계에서 여기는 W, 조절 변수가 되겠습니다. 조절 변수가 되고요. 우리 이 문제에서는 또 조절 변수를 평균 중심화 할 거예요. 평균 중심화, 민 조절 변수를 민 센터링 할 거예요. 민 센터링, 평균 중심화. 그러면 우리가 평균은 0이 되는 거죠. 평균은 0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조절 변수는 이제 세 가지 수준으로 다시 나눌 수 있잖아요.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 평균 중심화를 했어요. 조절 변수를. 그러면은 W 수준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수준은 세 가지. 자, 먼저는 낮은 수준이죠. 낮은 수준은 마이너스 1 표준 편차, 1 SD.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평균이 0인 그런 수준. 세 번째는 플러스 1 표준 편차. 즉, 이 수준, 높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W의 수준, 즉, 조절 변수의 수준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 조건부, 이 모델에서는 조건부 직접 효과를 이제 검증하게 될 텐데, 이 세 가지 수준에서 이제 알아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상황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IV하고 곱하기 W, 이 조절 변수를 곱하면, 우리가 뭐가 된다고 했어요? 상호작용항이 된다고 했죠. 상호작용항. 그래서 이 상호작용항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면 우리는 뭐라고 해요? 조절 효과가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만약에 비유의적으로 결과가 나오면 조절 효과가 없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모형을 잘 보시면은 우리가 스마트 페레스 3.0 시대에는 바로 이렇게 선을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이 없었어요. 그런데 2023년 하반기에 4.0 이제 프로그램이 나왔잖아요. 나오면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바로 W를 이렇게 가설 경로선에 직접 연결할 수 있도록 완전히 이거는 혁명적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기존 프로그램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아주 발전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지금 시작해서 63강부터 쭉 이제 조절력과 조절 매개 효과를 이제 강의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텐데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 W를 바로 가설 관계선에 직접 연결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실습 과정에서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설입니다. 연구 가설이에요. 조절력과 분석 가설은 자, 수강생들의 자기 효능감은 강의 서비스 품질과 학습자 만족도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이렇게 가설을 세울 수가 있고요. 또 다른 가설을 하나 말씀 더 드린다면 W의 수준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조절 변수의 수준에 따라서 강의 서비스 품질이 학습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다를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가설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실습을 하기 전에 실습 결과를 먼저 보고 해석한 다음에 이어서 계속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검증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자, 조절 효과 검증 결과입니다. 여기에서 이 두 경로에 대한 이제 검증은 뭐냐면 기본 가설이에요. 기본 가설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는 핵심은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 연구자로서는 이제 당연히 이제 보고를 해야 되는 중요한 가설이 되겠습니다. 요 결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항목은 뭐예요? 이쪽이죠. 여기가 뭐예요? 지금 상호작용항이죠. 인터랙션 텀, 상호작용항이에요. 인터랙션 텀, 상호작용항 변수라고도 해요. 상호작용항 변수. 이 상호작용항 변수가 학습자 만족도, 즉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이제 분석했는데 부호는 마이너스가 나왔고요. 크기는 0.175가 나왔어요. 그런데 t값은 5.462가 이렇게 나왔죠. 따라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유의 수준 0.001 수준에서 0.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다, 유의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결과를 보고 조절 효과가 존재한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자, 여기가 뭐라고 했죠? 독립변수라고 했죠? 독립변수고 여기가 종속변수예요. 여기 부호가 지금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상호작용항 요 인터랙션 텀이라고 했죠? 그 작용항의 부호는 지금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 결과 해석에서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완화 효과라고 해요. 완화 효과. 완화 효과. 이 뜻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조절 변수의 값이 커질수록 조절 변수가 뭐죠? 여기에서 자기 효능감이잖아요. 이 자기 효능감이 커질수록 즉 뭐예요?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 즉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이 정의 영향을 어떻게 해요? 약하게 한다. 약하게 한다. 위크. 약하게 한다. 약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완화 효과다. 구호를 항상 잘 보셔야 돼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관계가 플러스. 상호작용항의 부호가 마이너스 결과가 나왔을 때는 완화 효과다. 해석은 지금 일러드린 대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그림을 보시면 자, 상호작용항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기서 이 부분이 바로 뭐예요? W죠, W. W가 세 가지 수준을 가지고 있어요. 또 이렇게 수준이 높아질수록 여기서는 이게 낮은 수준이에요. 요 부분이 낮은 수준. 요 부분이 평균 수준. 평균은 평균 중심화를 했기 때문에 0이 됐어요. 여기는 어떤 것이 됐죠? 높은 수준이죠. W가 높은 수준. 이 세 가지 수준을 이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해석할 때 뭐라고 했어요? 이 부분이 지금 높아질수록 조절 변수 값이 높아질수록 여기가 어떻게 됐어요? 보니까 자, 강의 서비스 품질이 학습자 만족도에 미치는 정의 영향을 약하게 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선을 보시면 조절 효과 선을 보시면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게 아니라 점점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완화 효과라고 해요. 그런데 낮은 수준에서는 어때요? 조금 그래도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이제 상황이 우리가 이제 해석할 때 유의해야 될 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조건부 직접효과 검증 결과를 이제 보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방금 전에 상호작용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기 때문에 조절 효과가 존재한다 이렇게 해석을 했잖아요. 그런데 각각의 수준에 따라서 즉 조절 변수 수준에 따라서 이 직접효과가 조건부 직접효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 바로 이 분석 결과입니다. 근데 보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갈수록 조절 변수 수준이 이렇게 하면 올라가는 거잖아요. 올라갈수록 지금 비표준화 회귀 개수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크기를 봤을 때 점점점 줄어들고 있죠.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모든 수준에서, 조절 변수 모든 수준에서 지금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유의 수준 0.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이런 이제 결과를 얻은 겁니다. 그래서 모든 수준에서 우리 조절 변수 수준에 따라서 조건부 직접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직접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계 실습 16-1 교재 497페이지 실습을 위해서 우리들은 지금 스마트 패리스 4.0 프로그램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교재 497페이지에 있는 모형을 조절효과 모델을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겠습니다. New 프로젝트 클릭하시고요. 여기에다가 파일명을 주세요. 프로젝트명을 프로세스 프로젝트 하이픈 밑에 주시고 조절효과 분석 1 조절효과 분석 1 입력하시고요. 자, 크리에이트. 자, 지표 관리창으로 오시겠습니다. 지표 관리창으로 오시고요. 자, 인풋 데이터 파일 클릭. 자, 우리는 이제 16장 지금 데이터 이렇게 찾아왔고요. 16장 첫 번째 거 조절효과 검증 데이터 2를 선택하겠습니다. 엑셀 파일입니다. 열기. 그러면 이제 임포트 창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대로 임포트 클릭. 그러면 이제 기술 통계량이 화면에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은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숙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화면 상단에서 다시 백을 클릭하세요. 이렇게 오셔서 자, CPU 관리창에서 크리에이트 모델을 클릭해 주세요. 다음에 모델 타입은 항상 이제 조절 효과니까요. 프로세스 사용할 거예요. 자, 프로세스. 다음에 모델 이름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조절 효과 모델 1로 하겠습니다. 조절 효과 모델 1번 이렇게 입력하시고 세이브. 자, 이제 그림 그리기 창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먼저 독립변수를 그리겠습니다. 독립변수 SQ1을 클릭한 상태에서 Shift 키 누르고 페이지 다운 키로 내려오세요.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왼쪽 누르셔가지고 드래그해서 끌고 가세요. 오른쪽으로 놓으시고 자, 이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이름을 강의 서비스 품질로 할 거예요. 강의 서비스 품질 맞나요? 틀렸네요. 뒤로 백스페이스 품질 이렇게 정확하게 타이핑하고 엔터키. 강의 서비스 품질 왼쪽 마우스 클릭. 자, 오른쪽 툴바로 가세요. 툴바로 가서 인디케이터스 좌측으로 클릭하시고요. 우리가 강의 서비스 품질 글자가 지금 선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거 누른 상태에서 끌고 가세요. 조금 오른쪽으로 이렇게 내릴까요? 이렇게 하면 이제 됐죠? 자, 종속 변수 학습자 만족도 그려보겠습니다. Set 1 선택하고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페이지 다운 4개 선택하시고 드래그해서 가져가세요. 이거를 왼쪽 마우스 클릭한 상태에서 끌고 가서 오른쪽에 갖다 놓으시고 자, 뭐라고 쳐요? 학습자 만족도 학습자 만족도 이렇게 치시고요. 엔터키 치세요. 자, 수평이 맞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맞았죠? 이제 놓으시고 다음에는 이제 조절 변수를 그려보겠습니다. 자기 효능감입니다. SE 첫 번째 클릭한 상태에서 Shift 키 누르고 쭉 페이지 다운으로 선택 7번까지 선택하시고요.
자, 왼쪽 마우스 눌러서 드래그해서 다시 화면으로 가져옵니다. 적정한 위치에다 놓으세요. 여기를 자기 효능감으로 하겠습니다. 자기 효능감. 엔터키. 됐죠? 그림 위치를 조금만 변동시키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놓으시고요. 자기 효능감도 클릭해서 글자를 조금 오른쪽으로 옮겨 놓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가설관계선, 인과관계선을 그려야 되는 상황이네요. 화면 상단에 커넥트. 다음에 왼쪽 마우스 강의 서비스 품질 클릭한 상태에서 우측으로 학습자 만족도에 가서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조절력과 선을 그려야 되죠. 자기 효능감을 클릭한 상태에서 선으로 가져오세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선. 이렇게 와서 놓으시면 돼요. 놓으면 되고, 근데 조금 그림이 약간 좀 반듯하지는 않네요. 그래서 셀렉트 한번 눌러주시고요. 옮기겠습니다. 조금만 왼쪽으로. 반듯하신가요, 이제? 이렇게 놓으시고요. 자, 그림이 이제 그려졌으면 세이브 한번 누를까요? 화면 상단 왼쪽 세이브 저장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이제 실행을 해야 됩니다. 칼큘레이터로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패스 어널리시스 클릭 하시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조절 효과 분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조절 변수죠? 조절 변수를 우리가 이제 평균 중심화 하는 것이 필요해요. 평균 중심화를 하려고 해요. 본시습에서는. 그래서 여기에서 민센터드를 선택할 거예요. 자, 그래서 민센터드 선택. 이게 조절 변수의 평균 중심화를 하는 거고요. 필요 없는 부분은 체크 해제하겠습니다. 통제 변수 사용 안 할 거니까 체크. 자,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스타트 칼큘레이션. 그럼 결과가 나왔어요. 다른 것도 뭐 중요해요. 뭐 R스퀘어를 본다든지 뭐 이런 거 다 봐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문제에서는 뭐예요? 단순 기울기 분석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그림을 보는 건데 여기에서 보는 거예요. 파이널 리절트에 심플 슬로프 어널리시스 클릭 하면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그림이 이렇게 나왔죠? 이 그림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조건부 직접효과가 모든 수준에서 있는지, 즉 W의 모든 수준에서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실제 부트 스래핑을 통해서 알아봐야 되니까 다시 에디트로 들어가겠습니다. 화면 상단 에디트 눌러주시고 이제는 자 칼큘레이트 다시 들어가서 부트 스래핑 클릭 다음에 다 이게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맞으면 오른쪽까지 확인해 보세요. 평균 중심화 됐는지 잘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스타트 칼큘레이션 하겠습니다. 화면 하단 자 스타트 칼큘레이션 클릭 자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왼쪽 밑에 보면 그래프 출력이 있는데 스트럭처럴 모델을 해서 p-밸류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경로 개수와 p-밸류를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화면에 보시면은 뭐가 나와 있어요? 자기 효능감 경로를 보시면은 이 비표준화 회귀 개수가 얼마가 나왔어요? 마이너스 0.175가 나왔죠. 그리고 p 값은 0.000이 나왔어요. 따라서 유의 수준 0.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죠. 따라서 우리는 이제 조절 효과가 존재한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통계 결과를 볼까요? 자, 파이널 리절트에 가셔가지고 패스 코에피션트를 눌러보세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결과는 뭐라고 했죠? 자기 효능감 곱하기 강의 서비스 품질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니까 이 상호작용항이 학습자 만족도에 미치는 개수 크기는 마이너스 0.175 이렇게 나왔고 킵 값은 어떻게 됐어요? 0.000 이렇게 나왔습니다. 따라서 유의 수준 0.001 수준에서 이 가설이 채택이 되었죠. 가설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절 효과는 존재한다. 그리고 조건부 직접 효과를 이제 그래프로 그려봤을 때도 모든 수준에서 다 유의적으로 이렇게 나왔었죠. 그래서 잘 나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건부 직접 효과를 이렇게 보는 거는 여기를 누르시면 돼요. 컨디셔널 다이렉트 이펙트. 그래서
낮은 수준, 평균 수준, 높은 수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순서가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순서대로 보는 방법은 뭐예요? 낮은 수준, 평균 수준, 높은 수준 이렇게 올라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수 크기 한번 어떤 쪽으로 되어 있는지 보셔요. 그런데 개수 크기가 CD8에서 그 다음에 평균 615에서 다시 503으로 줄어들었네요. 이렇게 조절변수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우리의 경로 개수 크기, 표준화 회기 개수, 비표준화죠. 비표준화 회기 개수는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 요거 보시고 이제 의미가 있구나. 그리고 그 조절 효과에 이제 그 직접 효과죠. 조건부 직접 효과를 봤더니 다 의미가 있어요. 모든 경로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보니까 다 낮은 수준, 높은 수준, 다 중간 수준 다 어때요? 유의적이죠. 그래서 모든 조건부 직접 효과는 이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선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더 볼 거는 지금 다시 뒤로 가서 오픈 레프트를 한번 먼저 해볼까요? 오픈 레프트. 다시 패스 코에피션트로 들어와서 자, 부호를 항상 확인한다고 그랬어요. 자, 강의 서비스 품질이 학습자 만족도의 부호가 플러스예요, 지금. 플러스 0.615. 그다음에 상호작용항이 학습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호는 지금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완화 효과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거를 해석하실 때 뭐라고 했어요? 조절 변수의 값이 커질수록 즉 자기 효능감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독립 변수인 강의 서비스 품질이 종속 변수인 학습자 만족도에 미치는 정적인 영향을 약하게 한다.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까? 그림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었죠.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는 이제 조절 효과 분석에 대해서 이제 그림을 그리고 그 실행하는 방법까지 이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제 63강 스마트 프로세스 조절 효과 분석 실습 1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